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CPI 발표를 앞두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보다는 미국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부터 보시죠. 자, 이날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똑같이 1.1%대 상승에 성공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4%. 3대 지수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나스닥에서 좀 더 세게 나왔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탄 거고요. 나스닥은 어제 하락했지만 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12,000선 근처까지 올라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와 반대였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섹터들이 오른 가운데 어제 가장 강했던 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에너지였습니다. 이제 에너지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가장 약했던 게 또 IT, 경기 소비재, 서비스, 대부분 이제 기술주, 성장주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IT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주들 전반적인 상승세가 골고루 나왔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경기 소비재 쪽에서는 테슬라가 좀 하락을 해서 섹터에서 자동차 섹터가 좀 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수가 섹터가 1.4%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섹터에서 말씀을 드렸듯 종목들의 흐름도 거의 다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어제와 약간 차이점이 있었던 것은 기술주가 살아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의 투자 심리도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흐름입니다. 자, 우선은 대형 기술주들 보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날 3.1%나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챗 GPT와 관련해서 호재를 계속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컴퓨터를 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브라우저인 빙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좀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챗 GPT를 이식시킨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선도하는 그런 호재로서 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가 3% 올라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강하게 갔는데요.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났을 때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호재로 반영되는 요즘 공식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고위 인사들을 조금 더 잘라내게 되고 또 이번 올해 자체를 효율성의 해다라고 얘기를 했던 저커버그의 말에 따라서 메타 플랫폼스는 이날 긍정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도 1.9% 올라가면서 상위권에 속해 있는데요. 식료품 사업을 2배 이상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 어쨌든 필수 소비재는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사업을 돌린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이 밖에 메타 플랫폼스처럼 해고를 통해서 급등했던 종목은 트윌리오라는 또 기술주가 있었습니다. 무려 2%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자, 이 밖에 성장주도 흐름 보겠습니다. 팍소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 중단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암호화폐가 무더기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암호화폐와 연동성이 있는 테슬라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는 페이팔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타면서 이날 시장의 상승세를 같이 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전기차 중에서는 다른 종목들은 괜찮았습니다. GM, 포드 둘 다 강세를 좀 띄었었고요. 여기에서 수소차를 만들고 있는 니콜라는 수소 생산 업체들과 공급 소식이 나오면서 3%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금융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채 금리 수익률 자체가 약간은 약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CPI를 보고 가자라는 신중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술주가 살아나면서 금융주들도 올라가는 흐름이었고요. 대형 은행주들 1% 이상의 상승세입니다. 시티은행이 가장 강했습니다. 1.7% 올라갔고요. 자, 그 옆으로 넘어와 보시면 헬스케어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이 대형 제약보다는 이제 중소형단, 작은 연구 업체들, 그리고 의료보험 쪽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띄었었는데요. 호재가
잘 나왔던 것은 이제 실적이 잘 나왔던 일루미나라든지 그리고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전망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은 이날 대체로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 체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필수 소비재는 1% 중반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지수의 상승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마트 1.5%, 그리고 코스트코, 그리고 달러 제너럴, 타겟, 코카콜라 이런 종목들 긍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날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2.3% 이상 긍정적으로 올라갔고 집안,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된 인테리어 종목들이 2% 이상의 상승세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좀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간 외에 실적이 나온 종목부터 보실 텐데요. 바로 요즘 국내에서도 뜨거운 AI 관련 종목입니다. 팔란티어가 되겠고요.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이 5억 9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0.4달러,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올해 1분기 실적 전망 자체는 예상보다 약간 부진하게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호실적의 배경에는 정부 쪽에 판 소프트웨어의 이런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21% 올랐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날 팔란티어 장중에는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장중하고 장 마감 이후가 약간 좀 섞여서 나오는데요. 지금 장 마감 이후에는 좀 더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세 보여주면서 장중에 7.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택시장의 회복세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바로 진로우 그룹입니다. 증권사의 호평이 있습니다. 에버코어 쪽에서 나왔고요.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의견을 줬습니다. 기존보다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42달러가 지금 44달러가 종가가 되겠는데 그것보다 44%가량 더 상방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목표 주가도 지금 44달러인데 61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주택시장의 빠른 회복에 앞서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따라 진로우 그룹은 4% 중반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하락을 뒤로하고 하락한 분량을 거의 다 한 번에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CPI 발표를 앞두고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내일 발표될 1월 CPI를 앞둔 경계 심리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제금리 하락에 따른 IT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시장 전반을 끌어올렸던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을 0.3에서 0.8%로 높인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고, 한편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기업 CEO들의 중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관련주들을 일제히 끌어올린 하루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팀 쿡 애플 CEO와 엘버트 뷰라 파이저 CEO가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개발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며, 멀세리스 벤스의 그룹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 역시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3년 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이라며 서방 기업들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재개방으로 얻을 사업 기회를 얼마나 많이 원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 상승을 했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 그런 상황일 텐데요. 이런 것과 관련된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땠나요? 예, 월가의 대표적인 약세론자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튼의 선임 전략가가 임금 상승이 둔화되는 신호가 보인다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만일 경제가 경착륙에 빠지기 전에 임금 상승률이 둔화한다는 신호를 보인다면 주식시장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며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만일 상승률이 둔화한다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이번 전망은 기존보다 훨씬 낙관적으로 변한 것으로 그는 금리 인상 후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점도 주식시장의 낙관적인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는 2020년 양적 통화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12월간의 긴축 통화 정책은 시차가 생기고 있다면서 만일 경기 침체가 온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정치인들도 혼란 속에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존보다 주식시장에는 좀 더 낙관적인 의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약세론자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봤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은 이제 지수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 어땠습니까? 예, 올해 미국 증시가 호황을 거둔 가운데 증시를 추종하는 미국의 펀드들에서 대량의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입니다. 금융정보사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미국 증시의 주식형 뮤추얼 펀드와 ETF에서 지난 6주 동안 빠져나간 순유출액은 310억 달러로 유출액이 이토록 오래 지속된 것은 지난해 여름 이후 처음이며 연초 이후 6주간 미국 주식 펀드에서 이 정도 규모로 돈이 빠진 경우도 2016년 이후 처음이라면서 빠져나간 자금은 같은 기간 국제 주식 펀드에 약 120억 달러, 과세 대상 채권을 다루는 채권 펀드에 240억 달러, 지방채 펀드에 약 30억 달러가 유입됐다면서 증시가 잠깐 오르긴 했지만 금리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 증시가 계속 성장한다는 보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과거의 성장과 미국 주식에 무턱대고 베팅하면서 지수의 구조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많은 투자자들과 트레이더들은 지수를 따르기보다는 가치 있는 종목을 골라내려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랄프 로렌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증권사들의 입김이 유독 또 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글로벌 다각화와 비용 관리 능력으로 강력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증권사 BofA가 투자의견을 매수로 높이고 목표 주가를 전일 대비 22% 높은 145달러를 제시했다는 뉴스로 어페럴 업체인 랄프 로렌의 주가가 오늘 3.9% 상승해 122달러 8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BofA는 랄프 로렌이 미국 시장에서 품질이 낮은 파트너의 수를 줄이면서 브랜드 이미지 상승 전략을 쓰고 직접 판매를 늘린 것이 효과적이었다면서 글로벌 다각화 전략으로 유럽 도매 시장에 진출한 것도 성공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 증가와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어려운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비용 관리 능력이 탁월해 2025년 회계연도까지 15%의 영업 마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내일 예정된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내일은 노동부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5%, 전년 대비로는 6.2% 상승이며 전미 자영업 연맹 NFIB의 1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발표되고 코카콜라를 시작으로 글로벌 파운드리스, 트립어드바이저, 허벌라이프, 피바디 에너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클리블랜드 클리프, 조에티스, 에어비앤비, 대분 에너지, 그리고 아카마이 테크놀로지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유럽 증시의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전작 후강의 패턴을 보였고, 하지만 미국만큼 강하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이날 독일은 0.5%, 프랑스 1%, 그리고 영국이 0.8%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대세는 CPI 보고 가자 이런 관점을 유지했고요. 여기에서 세부적으로는 유럽연합에서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예전보다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올해 1분기 역성장을 잘하면 피할 수도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날 시장의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시죠.
유가가 지금 살짝 또 떨어지면서 80달러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장중에는 80달러였습니다. 0.5% 오르면서 80.14달러 거래를 기록했는데요.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지정학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CPI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 소비자 물가가 완화될 수 있다는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지금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있는 미국인들이 현지 러시아 정보 당국으로부터 지금 임의로 체포될 수도 있고 또 부당하게 구금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러시아에서 탈출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국에 WTI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러시아가 단독으로 감산을 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미국과 러시아의 분위기가 약간은 안 좋아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유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구리 가격은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보고 가자는 분위기입니다. 달러 약세 약간은 좀 좋은 분위기고요. 그리고 신흥국 시장의 브라질 헤알화 역시 이날 하락하게 되면서 달러 하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다음 금값 보겠습니다. 0.6% 밀리게 되면서 지금 5주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조금 더 안전자산보다는 좀 위험자산 쪽으로 가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이렇게 중장기물은 떨어지고 단기물은 올라가면서 약간 이 채권시장 내에서도 혼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